보면 세 가지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있습니다. 하나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방역에 성공을 해야 되고 민생을 지켜내는 것,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어떤 그 대전환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그걸 위해서 이 K-뉴딜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, 그걸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충실히 완료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권력기관 개혁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 들을 해낼 과제가 있습니다. 권력기관의 개혁을 포함한 개혁의 완성, 이걸 이번 또 정기국회에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. 언제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기관으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검찰 개혁이랄지 공수처 출범이랄지, 그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, 그다음에 국정원법 통과,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경제를 위한 관련 입법까지 다 완료하는 것이 세 번째로 지금 이번 정기국회 숙제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제도를 통한 협치를 만들어야 되고요. 협치를 안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네, 그럼요. 그 다음에 또 대화와 어떤 타협을 통한 협치, 이건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코로나 이제 2차 대유행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고 또 불편하신 것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더더욱이나 자영업, 소상공인 또 여러 플랫폼 노동자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국가가 긴급하게 이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데, 늦지 않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석 전에 상당한 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이게 국회에 예산 들어오고 가장 빨리 처리된 사례라고 합니다. 근데 여야가 어떤 신속하게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합의하고 처리했던 게 21대 들어서 추경뿐만이 아닙니다. 지난번에 그 돌봄 휴가 그 기간이 다 끝났었거든요. 근데 여야가 그 연장하는 관련 법안을 합의하에 신속하게 처리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들은 앞으로 이런 서로 협력해 가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대를 위한 반대가 결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상으로 다 체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 때처럼 못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사실과 다른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, 그 다음에 폭로가 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? 근데 오히려 대정부 질의를 거치면서, 물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, 대정부 질의를 거치면서 그거 별거 아니었네, 없었네, 사실이 아니었네라는 게 너무 많이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. 확인이.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? 국정감사에 그걸 똑같이 또 갖고 간다. 그럼 스스로 지지도가 떨어지겠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확인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그런 것이 그 정도의 양으로
보도가 되거나 또는 제기가 되는 게 그게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검찰 수사도 발표되지 않겠어요? 오전에. 예, 검찰 수사야 뭐 수사 끝나면 발표를 하겠죠. 예.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기다려도 될 일을 너무 뭡니까 과도하게 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. 저는 그 측면에서는 언론도 저는 좀 책임도 있고 좀 자성해야 자성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.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래도 국가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그 도리죠.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시기에 한국판 뉴딜이냐, K 뉴딜이냐.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IMF 경제 위기 때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? 우리나라는 아주 그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큰 어떤 규모의 위기였죠. 기업들은 도산하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그런데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 위기에 맞닥뜨리면서 그냥 단순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냥 위기 극복을 위한 뭐 이게 소극적 어떤 정책만 한 게 아니고 어떤 국가의 미래 비전 새로 개척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큰 전환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ICT 산업의 강국으로 만들고 그 내일 위해 지금 20년간 우리가 발전을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큰 전환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?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인데 단순히 이제 이렇게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를 지키는 정도에서 멈출 게 아니고 국한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드는 비전이 필요하다. 근데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요 디지털, 그 다음에 그린의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이 디지털과 요 그린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의 형태, 그 다음에 경제 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는 그런 대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.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늘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국가 경영,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어떤 우리 사회가 포용성을 이렇게 더 갖추는 그런 사회적 니들까지 포함하여 큰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저는 오히려 이 K 뉴딜이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부는 선도형도 우리 경제에서 일부 산업은 선도형도 있지만 또 아직도 추격형에서 못 벗어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과 경제가 이 세계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는 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거의 이제 5년 동안 2025년까지 한 160조 정도를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재정과 민간 분야를 합쳐서 뭐 데이터댐, 그 다음에 지능형 정부, 스마트 의료 인프라,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 이런 디지털 뉴딜, 그 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그 에너지 정책 산업을 통한 어떤 그린 뉴딜 이런 그 또 10대 우리가 10대 과제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도 하고 어떤 일자리도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펀드도
관련 펀드도 대규모로 조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관련 정책 이렇게 혹여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으면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또 제도 정비를 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입법으로 또 보완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당에는 K-뉴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와 협업하면서 어떤 170개 제도 개선 내용도 발굴을 했고 또 130개 우선 과제도 지금 다 도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어떤 입법 과제들은 다 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